열에 시달리는 딸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자 제 앞에 서 있던 의사는 다름 아닌 7년 전 저를 외면하고 떠났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 아은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혼자 지켜온 제 비밀이 아이의 한마디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한때는 사랑했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 이제 그는 의사로 제 아이의 곁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진실을 끝까지 숨겨야만 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정입니다. 새벽 3시 하은이의 열이 39도를 넘어서자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6살 딸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 꽃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이런 순간이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박하은 환자 보호자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태호였습니다. 7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죠. 태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진료를 시작했어요. 아이의 목을 살피고 체온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바라봤죠. 엄마, 이 선생님 눈이 저랑 닮았어요. 하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태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호가 하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썹, 코, 입술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의 시선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은이 몇 살이에요? 6살입니다. 언제 태어났나요? 왜 이런 걸 묻는지 알면서도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히 7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 9개월 뒤였거든요. 태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진료에 집중했어요. 다행히 하은이는 단순 감기였고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으로 충분했습니다. 3일 후에 재진 받으러 오세요. 처방전을 건네는 태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해 종이만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하은아. 엄마, 저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하은이가 태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저 이제 안 아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태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혹시 내 딸인 거야? 병원 주차장에서 태호가 급하게 물었을 때 저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 말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런 걸 묻죠? 저는 하은이를 차에 태우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제 앞을 막아섰어요. 7년 전과 달라진 건 키와 어깨 정도였고 여전히 그 간절한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그때 뭐요?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그때 말인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물거리기 시작했어요. 7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대학 입시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태호와 함께 같은 대학을 가겠다고 약속했던 평범한 고3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미리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그 결과 제 사물함에서 시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정이 시험지를 훔쳤어요. 반장이던 정유리가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마치 범죄자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교무실로 끌려가서 온갖 추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까지 불려와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결백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사물함에 넣어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나 정말 안 했어. 너만이라도 믿어줘. 1년 4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었어요. 처음 고백받았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첫 데이트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태호만큼은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아, 증거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호야, 나 정말 억울해. 누가 일부러 넣어둔 거야. 넌 그것도 모르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선생님들도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요즘 내가 좀 이상했잖아. 이상했다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집안 사정도 어렵고 혹시 실수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요. 실수로? 너도 날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민정아,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정말 됐어. 그 뒤로 태호는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는 아예 전학을 간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민정아, 태호가 서울로 전학 간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태호는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퇴학 위기에 몰렸던 저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제발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아이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 진학은 물 건너갔습니다. 입시 원서도 낼 수 없었고 온 동네에 도둑놈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길을 걸으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시험지 훔친 애라며. 참 얌전해 보였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론 모르겠네.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떠난 지 한 달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주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8살 미혼모가 되는 길이 얼마나 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정아, 어떡하니? 어떻게? 낙태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를 미워했지만 뱃속 아기만큼은 제 생명이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요? 주차장에서 태호를 노려보는 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정아, 나도 그때 어렸었어. 부모님이 갑자기 전학을 시키셔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핑계는 됐고요. 하은이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하은이가 차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꼭 지켜내겠다고.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저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민정아, 제발 얘기라도. 다 끝난 일이에요. 7년 전에 저는 시동을 걸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3일 후 재진 때 꼭 와. 약속해줘. 약속이요? 당신이 저한테 약속이란 말을 쓸 자격이 있나요? 백미러로 보니 태호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7년 전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를 침대에 뉘어주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엄마. 응, 하은아. 많이 아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그 선생님 정말 좋아 보여요. 하은이의 말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재진 날, 저는 하은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다른 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태호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그 친한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7년 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호를 만나야 한다니요. 엄마, 저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하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왜? 눈이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저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혼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야 하다니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호는 이미 하은이의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은이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 하은아. 많이 나아졌구나? 네. 열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파요. 잘 됐네. 엄마가 하은이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 태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이 어때요? 많이 나았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차갑게 물었지만 태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잘 먹었나 봐요. 하은이를 재검사하는 동안 태호는 계속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손의 모양까지 살펴봤습니다. 민정 씨, 하은이 알레르기 기록을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태호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이하다니요? 견과류와 각각류의 심한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있고 천식 기운도 조금.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태호가 뭘 말하려는 건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이들한테 흔한 증상 아닌가요? 흔하긴 하지만 제 가족력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태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가족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태호는 하은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이마 모양, 귓불의 형태,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까지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아빠가 없어서 외롭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요? 가끔 궁금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는 왜 없는지.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도 엄마도 다 해주셔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은이의 솔직한 대답에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은아, 잠깐 밖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 엄마가 선생님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은이가 나간 후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정말 내 딸 맞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와서? 중요하지. 내 딸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책임이요? 7년 전에는 왜 안 졌죠? 그때는 몰랐잖아. 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하은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몰랐다고요? 연락 한 번 안 해놨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18살에 혼자 애 낳아서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아이가 울어서 잠 못 이루고 일하러 나가면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업고 꽃집 일을 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아요? 분유값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민정아. 그런데 지금 와서 책임이요? 하은이 아빠 행세하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하은이는 이미 저 혼자 키웠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태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은이한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고, 하은이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태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나 진짜 변했어. 그때와 달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변했어. 의대 다니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그리고 매일 너를 생각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말로 저를 또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속이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하은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큰 걸 놓쳤는지도. 저는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가 의자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응, 가자. 하지만 태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은아, 다음에 또 보자.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 같아요. 그 말을 듣는 태호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하은이의 그 한마디가 확신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선생님이 정말 내 아빠였으면 좋겠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이 제 아빠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하은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태호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정말 아빠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선생님을 보니까 아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은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호가 하은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은이도 태호를 좋아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7년 전의 배신이 또다시 반복될까 봐서요. 민정아, 정유리가 너 얘기 또 하더라. 동창회에서 한번 정리하고 와. 친구 김소라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일로 소문이 나돌고 있다니요. 소라야, 난 그런 자리 안 어울려. 하은이도 봐야 하고 언제까지 숨어 살 거야? 이제 하은이도 있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안 나가면 정유리가 계속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소라의 말이 맞았어요. 7년 동안 과거에 매여서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한번 가볼게.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 결백을 증명해. 동창회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년 전과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고등학생 때의 순진함은 사라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단련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예뻐요. 하은이가 뒤에서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은아. 엄마가 잠깐 외출할 건데 이웃 할머니 집에서 기다려줄 수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친구들 만나러 가. 재미있게 놀다 와요. 하은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누명을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동창들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머리가 빠지고 모두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민정이 왔네. 정말 오랜만이다. 정유리가 가장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그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 유리야. 잘 지냈어? 응, 나는 잘 지냈지.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정유리의 시선이 제 온몸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품평을 하듯이 말이에요. 꽃집 운영해. 하은이랑 함께. 하은이? 내 딸.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결혼했어? 아니. 혼자 키우고 있어. 아, 그렇구나. 정유리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동안 동창들은 각자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누구는 공무원이 되었고, 누구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했어요. 민정이는 대학 못 갔지? 그때 그 일 때문에. 정유리가 일부러 아픈 곳을 찌르듯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못 갔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정말? 그런데 시험지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결국 진범이 누군지 밝혀졌어? 정유리의 질문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안 했다는 건 확실해. 그래. 그런데 증거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잖아. 그때 너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억나네. 정유리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민정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단련된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유리야,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나를 의심했지? 당연하지. 증거가 있는데 뭘? 증거라. 참 신기해.
어떻게 하필 내 사물함에 있었을까? 저는 정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유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게 나한테 물어볼 일이야? 내가 반장이었잖아. 사물함 열쇠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정유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호를 좋아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유리가 태호를 좋아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야, 박민정,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유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해. 내가 했다는 걸.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질투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 내가 태호랑 사귀는 게 싫었잖아. 질투? 웃기지 마. 내가 왜 너를. 그래서 나를 엮어뜨린 거지. 태호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태호가 내게 올 거라고 생각했나? 정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정유리가 시험지 발견했다고 신고한 거 맞지?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때 정유리가 박민정이 사물함 수색하자고 제안한 것도 기억나네. 아, 맞다. 그때 왜 하필 민정이 사물함부터 뒤졌을까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정유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소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까지 이래? 유리야, 사실 나도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하필 민정이 사물함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넌 그 후에도 계속 민정이 흉을 봤잖아. 마치 확실하게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정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박민정,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증거는 없지만 진실은 알고 있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지는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나는 이제 예전의 박민정이 아니야. 더 이상 내 앞에서 울면서 억울해하지 않을 거야. 어디가? 집에.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 애만 있으면 돼.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유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아, 박민정. 내가 뭐라고 해도 넌 여전히 도둑이야. 미혼모 주제에.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정유리를 바라봤어요. 유리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겠어. 뭐, 미혼모라고? 맞아. 나는 자랑스러운 미혼모야. 혼자서도 훌륭하게 딸을 키우고 있거든. 그리고 도둑이라고? 그것도 좋아. 내 양심을 훔쳐간 도둑이니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내 얘기하지 마. 내가 할 말도 없고 자격도 없어. 밖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소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속 시원했어. 정율이 완전히 대꿀멍했더라. 고마워, 소라야. 용기 줘서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집에 도착하니 하은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엄마,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그럼 다음에 또 가요? 아니, 이제 갈 일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 태호가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하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저 선생님 좋아해요. 정말 우리 아빠 같아요. 하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은아, 안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게. 하은이가 들어간 후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얘기하자. 뭘 얘기해요? 하은이 내 딸 맞지?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제까지 부인해왔지만 태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내 딸이니까. 7년 늦었어요.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뭔지나 알아요? 몰라. 하지만 배우고 싶어. 하은이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7년 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 씨, 저는 이미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하은이도 행복하고요. 그건 나도 알아. 내가 정말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태호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은이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태호의 간절함이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만약에 하은이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그럼 물러설게. 하지만 최소한 기회는 달라고. 그때 하은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선생님, 뭐 얘기해요? 하은이가 태호 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팔을 잡았어요. 태호는 감동한 듯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너 선생님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은 저를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 같이 놀아요? 태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은아, 선생님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 뭐요? 하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태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선생님은 하은이 아빠야.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하은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예요? 태호가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아빠야.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아빠가 될게.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은 엄마, 하은이가 쓰러졌어요. 새벽 2시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은이를 돌봐주던 이웃집 아줌마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어요. 하은아, 하은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태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 씨, 하은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급하게 입고 뛰어온 모습이었어요. 하은이 상태가 어때?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열도 40도까지 올라갔고요. 태호가 재빨리 하은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지시하고 간호사들에게 응급처치를 부탁했어요. CT 찍고 혈액 검사 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도 준비하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하은이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태호의 얼굴도 심각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정아, 하은이가 급성 뇌수막염이야. 뇌수막염이요? 응.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긴 거야.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한가요? 위험해.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빨리 압력을 낮춰줘야 해.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수술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할게. 우리 딸이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태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죠? 잘못 안 돼. 내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민정아, 믿어줘. 내가 꼭 하은이를 살려낼게. 태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하은이만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은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4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장 길었던 4시간이었어요. 복도를 계속 오가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소라가 와서 옆에 있어 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은아, 제발 괜찮아야 해.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제발 깨어나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태호 씨, 성공했어. 태호의 첫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응. 하은이는 곧 회복될 거야.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태호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원망도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하은이를 살려줘서. 태호도 저를 꼭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은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아직 마취에서 깨지 못한 상태였지만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이제 괜찮아. 제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하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있다, 하은아. 이제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게 맞을까요? 7년 전에 저를 버린 그 사람이 맞을까요? 민정아, 미안해. 태호가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뭐가요?
7년 전에 널 믿어주지 못해서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겁이 많았고 용기도 없었어.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야. 꼭 해야겠어. 나 그때 정말 후회했거든. 전학 가서도 매일 너 생각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의대생이 될 때도 계속 너 생각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용기 있게 행동할 거라고 다짐했어. 태호 씨, 하은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놓친 게 얼마나 큰지도.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하은이한테도 너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될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하은이를 살려준 은인이기도 했거든요. 하은이가 깨면 얘기해요. 응. 하은이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다음 날 오후 하은이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엄마, 하은아, 깨어났구나. 엄마, 저 많이 아팠어요? 응,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하은이가 고개를 돌려 태호를 봤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었어요? 응, 아빠가 하은이 수술해줬어. 정말요? 아빠가 저를 고쳐줬어요? 태호가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응, 아빠가 고쳐줬어. 하은이가 아프면 아빠 마음도 아파.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걸.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게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호의 헌신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태호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저 높이 밀어줘요.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는 하은이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생겼거든요. 민정아, 얘기할 게 있어. 태호가 하은이와 놀아준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뭐요?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이요? 응. 하은이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태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했어요. 태호 씨,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은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하은이한테 물어보자. 우리는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봐. 네.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엄마와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같이 살아요? 응,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 친구들처럼 아빠도 엄마도 있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우리 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민정아, 어때?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7년 전의 상처,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의 태호.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다시는 저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하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해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 정말 고마워, 민정아. 기회를 줘서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은이가 들러리를 서고 소라가 주례를 봐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하은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태호가 하은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빠가 하은이랑 엄마를 평생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성숙해진 사랑으로 하은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로 새로운 가족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 하은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제가 잠든 하은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을 때 태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 조금씩 마음을 열어본다면 어떤 나이라도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주인공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